초인종이 울렸다. 65세의 윤상현은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칫했다. 누가 올 리가 없었다. 이 집엔 15년째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택배 기사조차 요즘엔 문 앞에 두고 간다. 문을 열자 그는 몸이 얼어붙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낯익은 얼굴. 낯익다는 표현은 부족했다. 그 얼굴은 상현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각인된 얼굴이었다. 윤상현 씨 댁 맞으시죠? 15년 전 그를 떠난 전처인 한선영이었다. 상현은 입술을 떨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선영은 담담한 표정으로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요양보호사로 파견 나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 순간 상현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이게 뭐지? 꿈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건가? 요즘 자주 헷갈렸다. 사람 얼굴도 이름도. 하지만 이 얼굴만은 잊을 수 없었다. 선영이, 일로만 대해주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상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난 몇 주간 뭘 신청했는지를. 의사가 말했었다. 초기 알츠하이머라고. 혼자 지내긴 어렵다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다. 요양보호사를 불러달라고. 그런데 설마 선영이 올 줄은 몰랐다. 선영은 그를 지나쳐 현관 안으로 들어왔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가방을 소파에 놓았다. 그 모든 동작이 예전처럼 자연스러웠다. 이 집은 한때 선영의 집이기도 했으니까. 약은 어디 있어요? 거실 서랍. 식사는 언제 하세요? 아무 때나.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상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15년 만이었다. 15년 동안 이 여자가 보고 싶었다. 아니, 보고 싶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선영은 예전의 선영이 아니었다. 표정도 말투도 눈빛도 모든 게 달랐다. 저녁 준비할게요. 앉아 계세요. 선영은 주방으로 향했다. 상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 아팠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15년 전 그날 선영은 말했었다.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리고 떠났다. 상현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떠나는 뒷모습을 그냥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지금 그 여자가 요양보호사로 돌아왔다. 존경하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윤상현의 인생은 숫자였다. 건설회사를 창업했을 때부터 그랬다. 계약서의 숫자, 통장의 잔고, 부동산의 시세. 그게 인생의 전부였다.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외식할까요? 선영이 말했을 때 상현은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아, 그래. 나중에 밥 먹자. 나중 언제요? 일 끝나면 먹자.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다. 상현에게 일은 끝이 없는 것이었다. 계약이 성사되면 다음 계약이 기다렸다. 건물을 사면 다음 건물을 봤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선영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아들 민준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도 상현은 출장 중이었다. 딸 수진이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탔을 때도 상현은 회의 중이었다. 선영은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 그리고 상현은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내가 돈 벌어오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상현의 논리였다. 하지만 선영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상현은 그걸 몰랐다. 아니, 보지 않았다. 보고 싶지 않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밤. 상현은 혼자 술을 마셨다. 화가 나고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다. 돈 벌어오고 가족 먹여 살렸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요.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저희는 아버지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진이도 떠났다. 상현은 그 말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 후 15년. 상현은 혼자였다. 건물은 5채가 됐고 전원주택도 샀다. 통장 잔고는 늘었다. 하지만 전화기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상현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 안 한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냉장고를 열고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뭘 꺼내려고 했더라.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누구한테 걸려고 했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어느 날은 현관문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1시간을 서 있었다. 또 어느 날은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서 밥을 2번 차려 먹었다. 그제야 상현은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MRI 사진을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상현은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약 먹으면 되나요? 약으로는 진행을 늦출 뿐입니다. 혼자 지내시긴 어려울 겁니다. 가족은요? 가족이 있으시면 좋죠. 상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상현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넓은 거실. 비싼 소파. 큰 TV. 그러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핸드폰을 켜고 연락처 목록을 내려보았다. 거래처 이름들 뿐이었다. 상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요양보호사 파견 부탁합니다. 그게 며칠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오늘 요양보호사 선영이 왔다. 선영이 온 첫날 저녁. 상현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선영이 차려준 밥이었다. 된장찌개, 나물 반찬, 계란말이. 예전에 선영이 자주 해주던 메뉴였다. 이거 예전에도 자주 해줬지.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상현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다. 약 드세요. 아직도 나한테 존댓말 하네. 이제 환자와 보호자 관계잖아요. 상현은 숟가락을 놓았다. 환자와 보호자.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선영아. 네. 여긴 왜 왔어? 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일이니까요. 돈 벌어야죠. 다른 집도 많은데. 여기가 조건이 좋았어요. 상현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선영의 표정이 너무 차가웠다. 예전엔 상현을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었다. 화가 나서든 서운해서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상현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선영의 기척이 들렸다. 예전엔 같은 침대를 썼었다. 등을 맞대고 자던 날도 있었고 손을 잡고 자던 날도 있었다. 이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이 됐다. 다음 날 아침. 상현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세면대 앞에 섰다. 칫솔을 들었다. 그런데 이게 뭐였더라. 손에 든 물건이 낯설게 느껴졌다. 몇 초 후에야 생각났다. 칫솔. 이를 닦는 거. 가슴이 철렁했다.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아침 준비됐어요. 상현은 거울을 봤다. 늙은 남자가 있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이게 나야. 언제 이렇게 늙었지. 식탁에 앉았다. 선영이 국을 떠서 상현의 그릇에 담아줬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고마워. 일이니까요. 또 그 말. 상현은 밥을 먹다가 문득 물었다.
우리 애들은 잘 지내?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잘 지내요. 어디 사는데? 민준이는 미국이고 수진이는 서울이에요. 아, 그래. 상현은 숟가락을 놓았다. 민준, 수진. 이름은 기억났다. 하지만 얼굴이 희미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10년 전? 아니, 더 됐나? 나한테 연락 안 오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게도 자주는 안 해요. 왜? 바쁘니까요. 상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바쁘다는 핑계. 자신이 평생 써먹던 핑계였다. 오후에 상현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예전 사업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계약서를 펼쳤다. 글자가 보였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계속 읽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다. 문이 열리며 선영이 말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선영이 물과 약을 들고 왔다. 이거 읽어봐. 상현은 계약서를 내밀었다. 왜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선영은 계약서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 요약해서 설명해줬다. 상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반은 잊어버렸다. 선영아. 네. 나 이상해지는 거 맞지?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약을 건넸다. 드세요. 상현은 약을 삼켰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선영은 빈 컵을 들고 나가려다가 멈춰 섰다. 괜찮아질 거예요. 거짓말. 선영은 문을 닫고 나갔다. 상현은 창문을 바라봤다. 햇빛이 들어오자 따뜻했다. 하지만 가슴은 차가웠다. 저녁 무렵. 상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였다. 아나운서가 뭔가를 말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소리만 들렸다. 선영이 청소를 했다. 진공 청소기 소리가 났다. 상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예전이 떠올랐다. 주말 아침이었다. 선영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상현은 소파에 누워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다. 여보, 청소기 좀 치워줘요. 나중에 치울게. 지금 청소하는데 방해돼요. 그럼 나중에 해. 선영은 한숨을 쉬며 청소기를 껐다. 그 기억이 지금은 아프게 느껴졌다. 밤이 되자 상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자 기억들이 떠올랐다. 선영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난 날. 하지만 그 기억들 사이사이가 텅 비어 있었다. 무엇을 했더라? 무슨 말을 했더라? 생각나지 않았다. 상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선영아, 미안해. 아무도 듣지 못할 사과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상현은 선영의 존재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선영이 차려놓은 아침이 있었다. 오후엔 선영이 약을 챙겨줬다. 저녁엔 선영이 옆에 앉아 TV를 봤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상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사진첩이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젊은 상현과 선영이 웃고 있었다. 선영의 웨딩드레스가 햇빛에 반짝였다. 상현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이때가 좋았는데.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상현은 고개를 돌리자 선영이 빨래를 들고 서 있었다. 같이 볼래?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았다. 둘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신혼여행 사진이 나왔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선영이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며 웃고 있었다. 상현은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이때 당신 얼굴 왜 그렇게 딱딱해요? 사진 찍는 거 싫어했잖아.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상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었다.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선영. 옆에 서 있는 상현. 상현은 뭔가 어색해 보였다. 이때 당신 애 안아보지도 않았죠. 응. 무서워서. 뭐가 무서워요? 떨어뜨릴까봐.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결국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본 적 없죠. 상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수진이가 태어난 날.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식. 수진이 생일 파티. 사진마다 선영과 아이들은 있었다. 하지만 상현은 대부분 없었다. 나 여기 없네. 일 나가셨으니까. 맨날 일만 했나 봐. 네. 상현은 앨범을 덮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미안해. 선영은 일어섰다. 이제 와서 미안해도 늦었어요. 알아. 그럼 왜 말해요?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선영은 빨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상현은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보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들겼다. 그날 밤, 상현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배회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다. 선영의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불이 켜져 있길래 상현은 조심스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선영이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핸드폰 화면엔 아이들 사진이 있었다. 민준과 수진. 선영은 사진을 쓰다듬고 있었다. 상현은 조용히 물러났다.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상현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이 있었다. 이게 누구지? 몇 초 후에야 깨달았다. 이건 나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거울 속 남자는 늙고 지쳐 보였다. 눈가에 주름이 깊고 머리는 거의 백발이었다. 이게 현재 내 모습이었다. 언제 이렇게 됐지 생각하며 식탁에 앉았다. 선영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오늘은 소화 잘 되는 죽으로 준비했어요. 고마워. 약도 챙겨뒀어요. 상현은 죽을 먹자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다.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맛있어. 선영은 대답 없이 설거지를 했다. 상현은 죽그릇을 바라봤다. 선영이 끓인 죽. 예전에도 자주 먹었다. 상현이 야근하고 들어오면 선영이 새벽에 죽을 끓여줬었다. 먹고 자요. 나중에. 식으면 맛없어요. 알았어. 하지만 상현은 대부분 먹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냥 잤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 식은 죽이 그대로 있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버렸다. 그게 반복됐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겠다. 선영아. 네. 고마워. 선영은 설거지 중이던 손을 멈췄다. 뭐가요? 그냥 전부 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후에 상현은 정원을 거닐며 나무 몇 그루와 꽃밭이 있었고 선영이 물을 주고 있었다. 꽃 좋아했지. 네. 언제 심었어? 일주일 전이요. 예쁘네. 당신이 심으라고 했잖아요. 상현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랬구나. 선영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상현을 바라봤다. 기억 안 나죠? 응. 무섭죠? 응. 무서워. 상현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무서워. 내가 누군지 잊을까봐.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저녁. 상현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서류가 쌓여 있었다. 건물 관리 서류, 세금 고지서, 계약서. 하나하나 읽어봤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선영이 들어왔다. 저녁 드세요. 이거 좀 봐줘. 뭔데요? 세금 고지서. 얼마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 선영은 서류를 받아 읽었다. 이건 이미 냈어요.
여기 납부 확인증 있잖아요. 아, 그래. 네. 상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잊어버릴 게 분명했다. 선영아. 네. 내가 죽으면 이 집 어떻게 되는 거야? 선영은 잠시 멈췄다.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냥 궁금해서. 유언장 있잖아요. 유언장? 네. 서랍에 있어요. 상현은 서랍을 열자 봉투 하나가 나왔다. 펼쳤다. 자신의 필체로 쓰인 글이 있었다.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멈췄다. 이거 내가 썼어? 네. 언제? 한 달 전이요. 상현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자신의 글씨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모든 재산을 선영에게. 왜 이렇게 썼지?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상현은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당신한테 주고 싶었나 봐. 왜요? 몰라. 머리와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하네. 선영은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서 이런 거 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그럼 왜 해요?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상현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게 떠 있었다. 하지만 외로웠다. 한 달이 지나자 상현의 기억은 점점 더 흐려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몰랐다. 밥을 먹고 나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렸다. 선영의 이름도 가끔 잊어버렸다. 은정아, 물 좀. 저 선영이에요. 아, 그래. 미안해, 선영아. 은정은 상현의 첫사랑 이름이었다. 대학 때 만났던 여자. 하지만 헤어졌다. 선영과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다. 선영은 물을 건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미안해. 자꾸 헷갈려. 괜찮아요.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선영은 고개를 돌렸다. 이미 익수해요. 상현은 물을 마셨지만 목이 계속 말랐다. 요즘 자주 목이 말랐다. 오후가 되자 상현은 거실에서 드라마 TV를 보고 있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 상현은 그걸 보며 생각했다. 저렇게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선영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카페에서 친구의 소개로 선영을 만났다. 상현은 어색했다.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은 달랐다. 세 번째는 더 편했고,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다. 1년 후 우리는 결혼했다. 분명히 그때는 참 행복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상현은 기억을 더듬었다. 회사를 키우면서부터였던 것 같다. 직원이 늘고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다. 주말에도 일했다.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여보, 오늘 시간 있어요? 없어. 미안. 내일은요? 내일도 바빠. 그게 반복됐다. 선영은 점점 말을 안 했다. 상현은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다. 잔소리 안 들어서 좋다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선영은 포기한 거였다. 밥 드세요. 선영의 목소리에 상현은 정신을 차렸다. 응. 식탁으로 갔다. 김치찌개가 있었다. 상현이 좋아하던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기억하네. 일이니까요. 또 그 말. 상현은 밥을 먹으며 선영을 바라봤다. 선영은 맞은편에 앉아 자기 밥을 먹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같이 밥 먹는 거 얼마 만이야? 15년 만이에요. 그렇게 오래됐나? 네. 상현은 숟가락을 놓았다. 그때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었지. 네. 미안해. 선영은 고개를 들었다. 이제 와서 미안해도 기억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항상 그랬어요. 해야 할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진심은 없었죠. 진심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몰랐어. 어떻게 표현하는지. 선영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변명처럼 들려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야. 선영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났다. 상현은 혼자 남아 밥을 마저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상현은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자 천장에 금이 가 있었다. 언제부터 저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선영이 방문을 노크를 하였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선영이 들어왔다. 물과 약을 들고. 고마워. 일이에요. 상현은 약을 삼켰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선영아. 네. 왜 진짜 왔어? 선영은 잠시 침묵했다. 돈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같은데. 왜요? 표정이 그래. 선영은 빈 컵을 들고 일어섰다. 좀 쉬세요. 대답 안 할 거야? 선영은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갔다. 창밖에 하늘을 보자 별이 보여. 상현은 별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10가지 세고 잊어버렸다. 다시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또 잊어버렸다. 상현은 포기했다. 그냥 바라봤다. 밤이 깊어갔다. 다음 날 아침. 상현은 늦게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선영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아침 안 먹었어요? 몇 시야? 11시요. 이렇게 늦게까지 잤어? 네. 깨우지 않았어요. 상현은 소파에 앉자마자 머리가 무거웠다. 머리가 무거웠다. 몸 안 좋아요? 괜찮아. 선영은 청소를 멈추고 상현의 이마에 손을 댔다. 따뜻했다. 열은 없네요. 응. 선영의 손이 상현의 이마에 머물렀다.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점심 준비할게요. 선영은 손을 떼고 주방으로 갔다. 상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마가 따뜻했다. 선영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만져봤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점심으로 칼국수를 먹었다. 점심을 먹었다. 선영이 직접 만든 칼국수. 면발이 쫄깃했다. 맛있어. 많이 드세요. 상현은 국물을 마셨다. 따뜻했다. 속이 편해졌다. 예전에도 아플 때 이거 끓여줬지. 네. 자주 아팠나 봐. 과로하셔서요. 그땐 고마운 줄 몰랐어.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상현은 면을 먹으며 생각했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구나. 누군가 해주는 모든 게 고마운 건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선영아. 네. 내가 바보였어. 선영은 고개를 들었다. 갑자기 왜요? 그냥 점수가가 안 나오는데? 이제야 알겠어. 뭘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 와서 알아봤자.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거지할게요. 내가 할게. 환자가 뭘. 나 아직 괜찮아. 상현은 일어나 그릇을 들었다. 선영이 말렸지만 상현은 싱크대로 갔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비눗물이 손에 묻었다. 미끄러웠다. 그릇이 손에서 빠져나가 깨질 뻔했다. 선영이 재빨리 받아냈다. 위험해요. 미안. 제가 할게요. 선영은 상현을 밀어내고 설거지를 했다. 상현은 옆에 서서 지켜봤다. 옆에 있으면 불편해요. 그냥 있을게. 선영은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계속했다. 상현은 선영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다. 머리에 흰머리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왜 그렇게 봐요? 예쁘네. 선영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예쁘다고.
지금 정신 있으세요? 응. 선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어색해요. 사실인데. 선영은 대답 없이 거실로 갔다. 상현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봤다. 날씨가 좋고 햇빛은 밝았다. 그날 오후. 상현은 정원에 나가자 꽃이 피어 있었다. 장미였다. 빨간 장미. 선영이 좋아하던 꽃이었다. 꽃이 폈네.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쁘죠? 당신이 심은 거야? 네. 언제? 보름 전이요. 상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지 않았다. 장미 좋아했지. 네. 결혼 기념일 때마다 사줬는데. 선영은 잠시 침묵했다. 몇 번 안 사주셨어요. 그랬나? 네. 바쁘다고. 상현은 장미를 만졌다. 가시가 손에 찔려 피가 났다. 조심하세요. 선영이 달려와 상현의 손을 잡았다. 피를 닦아줬다. 괜찮아. 소독해야 해요. 선영은 상현을 집 안으로 데려갔다. 구급 상자를 꺼내 소독약을 발랐다. 따가웠다. 아파요? 아니. 선영은 밴드를 붙여줬다. 조심스럽게.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응. 선영의 손이 상현의 손을 잡고 있었다. 따뜻했다. 상현은 그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선영아. 네. 고마워. 선영은 손을 놓았다. 일이에요. 상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맨날 그 말만 하네.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고마워. 선영은 대답 없이 구급 상자를 정리했다. 그날 밤. 상현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배회했다. 시계를 봤다. 새벽 2시였다. 선영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상현은 다가갔다. 문을 노크했다. 선영아. 네. 앉아. 못 자겠어요. 나도. 문이 열리자 선영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 왜 못 자요? 몰라. 그냥. 우유 데울까요? 아니. 그냥 같이 있자. 선영은 망설이다가 거실로 갔다. 소파에 앉았다. 상현도 앉았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밖은 조용했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선영아.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선영은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이에요? 부부로. 선영은 한참 침묵했다. 이제 와서요? 늦었지. 많이요. 상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어. 선영은 눈물을 참는 것 같았다. 당신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저한테는 안 괜찮아요. 상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영은 일어났다. 자러 갈게요. 선영아. 네. 사랑해. 선영은 멈춰 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말도 내일이면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상현은 혼자 남았다. 사랑해. 그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었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한 번도 안 했을지도 몰랐다. 상현은 소파에 눕자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며칠 후 아침. 상현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식탁에 밥이 2그릇 차려져 있었다. 국도 2개. 선영이 주방에서 나왔다. 앉으세요. 이거 왜 2개야? 하나는 제 거예요. 같이 먹으려고? 네. 상현은 앉았다. 선영도 맞은편에 앉았다. 선영아, 밥 먹자. 선영은 숟가락을 들다 멈췄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선영아, 밥 먹자고. 그 말투. 왜? 선영은 고개를 숙였다. 예전에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랬어? 네. 신혼 때. 상현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습관인가 봐.
그때도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었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맨날 혼자 먹었어요. 당신 것까지 차려놓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나요? 안 되지. 그럼 왜 자꾸 말해요? 다른 할 말이 없어서. 선영은 밥을 먹기 시작했다. 상현도 먹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한참 후 선영이 말했다. 그때도 이렇게 조용했어요. 응. 밥 먹으면 당신이나 나나 말이 없었죠. 할 말이 없었으니까. 아니요. 할 말은 많았어요. 그냥 안 한 거죠. 상현은 숟가락을 놓았다. 지금이라도 해. 뭘요? 하고 싶었던 말. 선영은 상현을 바라봤다. 외로웠어요. 응. 당신 옆에 있는데도. 정말 외로웠어요. 상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혼했는데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혼자. 아플 때도 혼자. 당신은 늘 일 핑계였죠.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해도 기억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일이면 잊어버릴 거잖아요. 이 대화도, 제 눈물도. 상현은 손을 뻗어 선영의 손을 잡았다. 잊어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은 진심이니까. 선영은 손을 빼내려 했지만 상현이 놓지 않았다. 나요. 싫어. 왜요? 놓기 싫어서. 선영은 결국 손을 그대로 뒀다. 따뜻했다. 둘은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밥은 식어갔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후가 됐다. 상현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옛날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선영이 들어왔다. 뭐 하세요? 사진 보고 있어. 왜요? 기억하고 싶어서. 선영은 옆에 앉았다.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이거 수진이 돌잔치 때네요. 그래? 네. 한복 입혔었죠. 사진 속 수진이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돌잡이를 하고 있었다. 옆에 선영이 웃고 있었다. 상현은 없었다. 나는 왜 없어? 출장 가셨어요. 돌잔치인데? 그래도 가셨어요. 상현은 가슴이 아팠다. 내가 정말 최악이었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참고 살았어? 사랑했으니까요. 상현은 선영을 바라봤다. 과거형이네. 네. 지금은?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다. 민준이 축구대회에서 상을 받은 날이었다. 트로피를 들고 웃고 있었다. 이날도 못 갔어? 네. 왜 가라고 안 했어? 말해도 소용없었잖아요. 상현은 사진을 내려놓았다. 다 놓쳤네. 중요한 순간들을. 네. 애들도 나 원망하겠다. 원망보단 포기했어요. 더 아프네. 선영은 일어섰다. 이제 그만 보세요. 힘들어요. 너한테? 네. 저한테도. 상현은 사진들을 모았다. 다시 상자에 넣었다. 미안해. 그 말 이제 그만해요. 다른 할 말이 없어.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선영은 방을 나갔다. 상현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봤다. 구름이 지나갔다. 저녁이 됐다. 상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였다. 정치 뉴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선영이 저녁을 차렸다. 드세요. 응. 식탁에 앉았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거네. 네. 어떻게 알았어? 선영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가 당신 부인이었잖아요. 아, 맞다. 상현은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맛있어. 다행이에요. 당신 요리 실력은 여전하네.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 기억력만 여전하지 않은 거죠. 맞는 말.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한참 후 상현이 물었다. 우리 언제 헤어졌어? 선영은 숟가락을 놓았다. 15년 전이요. 왜 헤어졌는데? 제가 참다 못해 나갔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이미 여러 번 다 말했어요. 기억 안 나. 알아요. 상현은 밥을 계속 먹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럼 왜 지금 여기 있어? 일이니까요. 그것뿐이야?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상현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어지러웠고 비틀거렸다. 괜찮으세요? 선영이 재빨리 상현을 붙잡았다. 어지러워. 방에 누우세요. 선영은 상현을 안방까지 데려갔다. 침대에 눕혔다. 약 드세요. 약을 먹였다. 물을 마셨다. 고마워. 쉬세요. 선영이 나가려 하자 상현이 손을 잡았다. 가지 마. 왜요? 무서워. 뭐가요? 혼자 있기가. 선영은 망설이다가 침대 옆에 앉았다. 조금만 있을게요. 응. 상현은 눈을 감았다. 선영의 손이 따뜻했다. 선영아. 네. 사랑해.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상현은 잠들었다. 선영은 상현의 손을 잡고 한참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2달이 지났다. 상현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밥을 먹었는지 잊어버렸다. 화장실 가는 길을 헷갈렸다. 선영은 24시간 상현을 돌봤다. 지쳤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상현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선영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기요. 선영은 고개를 돌렸다. 네. 여기가 어디죠? 선영의 표정이 굳었다. 여기는 당신 집이에요. 제 집? 네. 당신은 누구세요? 선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저 선영이에요. 한선영. 선영? 네. 당신 부인이었어요. 상현은 고개를 갸웃했다. 잘 모르겠는데요. 선영은 눈물을 참았다. 앉으세요. 아침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존댓말이었다. 선영은 밥을 차렸다. 상현은 먹었다. 하지만 계속 선영을 쳐다봤다. 왜 그러세요? 낯이 익어서요.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요? 네. 밥을 다 먹고 상현은 물었다. 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죠? 여기가 당신의 집이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상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오후에 상현은 정원을 거닐었다. 선영이 옆에서 지켜봤다. 꽃이 예쁘네요. 당신이 심으라고 했어요. 제가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상현은 꽃을 만졌다. 장미였다. 이 꽃 이름이 뭐죠? 장미요. 예쁘네요. 당신이 좋아했어요. 그래요? 선영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저녁이 됐다. 상현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선영도 같이 먹었다. 당신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돌봐요. 왜요? 일이니까요. 그것뿐인가요? 선영은 숟가락을 놓았다. 뭐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왜 저를 돌보는지. 선영은 한참 생각했다. 당신이 혼자는 어려우니까요. 가족은 없나요? 있어요. 어디 있는데요? 멀리요. 상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외롭겠네요. 네. 저도 외로워요.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외로워요. 상현은 밥을 계속 먹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 하지만 외롭다는 감정만은 남아 있었다.
밤이 됐다. 상현은 침대에 누웠다. 선영이 이불을 덮어줬다. 편히 주무세요. 당신 이름이 뭐였죠? 선영이에요. 선영. 네. 예쁜 이름이네요. 고마워요. 상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왜 자꾸 울고 싶을까요? 왜요? 모르겠어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선영은 상현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당신도 울고 싶어 보여요. 선영은 놀랐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눈빛이요. 슬퍼 보여요.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그냥요. 상현은 선영의 손을 꼭 쥐었다. 울지 마세요. 네. 당신이 울면 저도 슬퍼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다. 이제 주무세요. 당신도 주무세요. 곧 잘게요. 상현은 눈을 감았다. 얼마 안 가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선영은 상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다음 날, 상현은 또 기억하지 못했다. 선영과 집 모든 걸. 저기요. 네. 여기가 어디죠? 선영은 깊은 숨을 쉬었다. 집이에요. 제 집인가요? 네. 당신은요? 저는 선영이에요. 선영. 네. 상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금방 잊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또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였죠? 선영이요. 아, 선영. 저녁에도 물었다. 여기가 어디죠? 집이에요. 선영은 지쳤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같은 질문에. 며칠 후, 상현은 선영을 보며 말했다. 은정아.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저 선영이에요. 아니, 은정이잖아. 아니에요. 선영이에요. 상현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은정이야. 내가 알아. 선영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네. 그래요. 그날 밤 선영은 혼자 울었다. 상현은 이제 선영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 15년 전 헤어진 부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전 여자로. 선영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이게 나야. 예전에 나는 어디 갔지? 손으로 얼굴을 만졌다. 차갑고 거칠었다.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상현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영이 다가갔다. 아침 드셨어요? 상현은 고개를 돌렸다. 당신 누구죠? 선영이에요. 선영? 네. 상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물 주세요. 선영은 물을 가져다 줬다. 상현은 마셨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상현은 물을 다 마시고 다시 창밖을 봤다. 누가 날 찾아올까요? 선영은 가슴이 아팠다. 왜요? 외로워서요. 누군가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잖아요. 상현은 선영을 봤다. 당신은 누구죠? 선영이요. 아, 선영. 그리고 다시 잊었다. 선영은 주방으로 갔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상현이 들을까봐. 오후가 됐다. 선영은 상현에게 약을 먹였다. 상현은 순순히 삼켰다. 아프세요? 모르겠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요. 왜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선영은 상현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당신은 안 잃어버렸나요? 뭘요? 중요한 것.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많은 걸 잃어버렸다.
젊음, 꿈, 사랑. 저도 잃어버렸어요. 뭘요? 많은 걸요. 상현은 선영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럼 우리 비슷하네요. 네. 외로운 사람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무렵. 상현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보고 있는 건지 멍하니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선영이 저녁을 차렸다. 드세요. 상현은 식탁으로 왔다. 앉았다.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죠? 제가요. 고맙습니다. 상현은 밥을 계속 먹었다. 그리고 문득 물었다. 저 결혼했나요? 선영의 손이 멈췄다. 옛날에요. 어떤 사람이었죠?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요? 헤어졌어요. 왜요? 선영은 한참 생각했다. 서로 달랐으니까요. 그 사람 보고 싶으세요? 선영은 상현을 바라봤다. 가끔요. 저도 누군가 보고 싶어요. 누구요? 모르겠어요.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 가슴이 아파요. 선영은 눈물을 참았다. 잊으세요. 잊고 싶어도 안 잊혀요. 왜요? 사랑했나 봐요.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거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선영은 주방으로 갔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상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억했다. 얼굴도 이름도 잊었지만 사랑했다는 것만은 기억했다. 밤이 됐다. 상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웃는 얼굴. 누구지? 아이들 목소리. 뭐라고 하는 거지? 따뜻한 손. 누구 손이지?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다. 상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계속 말했다. 미안해.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다. 상현은 왜 우는지도 몰랐다. 그냥 슬펐다. 벽 너머에서 선영도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시간에 울었다. 서로 모르게. 3개월째. 상현은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다. 밥도 선영이 먹여줘야 했다. 선영은 지쳤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떠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은 상현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먼지가 쌓인 서류들. 오래된 책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봉투가 있었다.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선영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아니, 마음이 무거웠다. 펼쳤다. 상현의 필체였다. 떨리는 글씨.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나 윤상현은 이 유언장을 남긴다. 내 모든 재산. 5층 상가 건물. 전원주택. 건설회사 지분. 통장의 모든 돈. 이 모든 것을 한선영에게 남긴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미 자립했고 선영에게 빚진 게 너무 많다. 나는 늦게야 알았다.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돌아와도 반겨줄 마음이라는 것을. 선영, 당신은 나를 반겨줬다.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나를.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야 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3마디를 평생 못했다. 이제라도 남긴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없이도. 유언장은 거기서 끝났다. 선영은 종이를 쥔 채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바보. 중얼거렸다. 왜 이제 와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상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잊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유언장을 썼다. 기억이 남아있을 때 선영은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다. 당신도 사랑했구나. 말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었다. 선영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상현의 방으로 갔다. 상현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상현 씨. 대답이 없었다. 선영은 침대 옆에 앉았다. 저예요. 선영이. 상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선영? 네. 당신이 선영이야? 네. 상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왜요? 모르겠어. 그냥 미안해. 선영은 상현의 손을 잡았다. 저도 미안해요. 왜? 당신을 이해 못했어요. 상현은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선영은 유언장을 꺼내 보여줬다. 이거 읽었어요. 상현은 유언장을 봤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뭐예요? 당신이 쓴 거예요. 내가. 네. 상현은 고개를 저었다. 기억 안 나. 괜찮아요. 선영은 유언장을 읽어줬다. 천천히. 또박또박. 상현은 들었다.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렇게 썼어? 네. 나 참 바보였네. 아니에요. 맞아. 바보야. 평생 중요한 거 놓치고 살았어. 선영은 상현을 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정말? 네. 전 여기 있잖아요. 상현은 선영의 품에서 울었다. 아이처럼. 선영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다. 빨갛고 따뜻했다. 그날 밤, 선영은 상현 옆에 누워 있었다. 상현은 잠들어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선영은 상현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저도 사랑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워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상현의 손을 잡았다. 당신 없이 15년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떨어졌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했다는 거. 선영은 상현의 옆에 누워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상현은 늦게 일어났다. 선영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상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꿈을 꿨어. 무슨 꿈이요? 누가 날 안아줬어. 선영은 미소 지었다. 좋은 꿈이네요. 응. 따뜻했어. 다행이에요. 상현은 식탁에 앉았다. 선영이 밥을 차려줬다.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상현은 밥을 먹었다. 느리게. 하지만 혼자 먹었다. 선영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예전보다 약해졌다. 손도 떨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잘 드셨어요. 응. 고마워. 천천히 하세요. 상현은 밥을 다 먹고 물을 마셨다. 선영아. 네. 고마워. 왜요? 여기 있어줘서.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상현은 선영의 손을 잡았다. 내가 못해준 거 너무 많아. 이제 됐어요. 정말? 네. 상현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됐어. 오후에 두 사람은 정원을 거닐었다. 꽃이 만발했다. 장미, 백합, 데이지. 예쁘다. 상현이 말했다. 네. 당신이 심었어? 우리 같이 심었어요. 그랬어? 네. 한 달 전에. 상현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했으면 재밌었겠다. 네. 재밌었어요. 둘은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상현은 하늘을 봤다. 구름이 예쁘네. 네. 저 구름 같은 거 될까? 선영은 상현을 봤다. 왜요? 가벼울 것 같아서. 아무것도 기억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선영은 상현의 손을 잡았다. 힘들어요? 아니, 괜찮아. 당신이 있으니까. 선영은 상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저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선영이 일어났다. 들어가요. 조금만 더. 추워요. 괜찮아. 선영은 다시 앉았다. 상현은 노을을 봤다. 저거 봐. 예쁘다. 네. 저런 거 보면 살아있구나 싶어. 네. 상현은 선영을 봤다. 당신도 예뻐. 선영은 웃었다. 늙었는데요. 늙어도 예뻐. 고마워요. 상현은 선영의 손을 꼭 쥐었다. 사랑해. 선영은 눈물을 참았다. 저도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상현은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선영도 웃었다. 두 사람은 노을을 보며 웃었다. 마지막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비쳤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잠만 잤다. 선영은 병원에 전화했다.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었다. 알겠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상현의 방으로 갔다. 상현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약했다. 상현 씨. 대답이 없었다. 병원 가야 해요. 상현은 천천히 눈을 떴다. 선영? 네. 여기 있어줘. 네. 여기 있어요. 상현은 선영의 손을 잡았다. 무섭지 않아. 당신이 있으니까. 선영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 무섭지 않아요. 거짓말. 네. 거짓말이에요. 상현은 희미하게 웃었다. 솔직하네. 당신한테 배웠어요. 구급차가 왔다. 상현을 들것에 옮겼다. 선영이 따라갔다. 병원으로 가는 길. 상현은 선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선영아. 네. 행복했어. 뭐가요? 당신이랑. 선영은 목이 메었다. 저도요. 미안해. 아니에요. 고마워. 천만에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상현은 눈을 감았다. 평온한 얼굴이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상현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선영은 밖에서 기다렸다. 의사가 나왔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일주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면회하시겠어요? 네.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상현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기계 소리만 들렸다. 선영은 상현의 손을 잡았다. 여기 있어요. 상현은 눈을 뜨지 못했다. 선영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선영은 핸드폰을 꺼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야. 엄마. 왜요?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셔.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병원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수진에게도 전화했다. 같은 말을 했다. 알았어요. 갈게요. 이틀 후. 민준과 수진이 병원에 왔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다. 엄마. 왔구나. 선영은 아이들을 안았다. 민준도 수진도 컸다. 이제 다 어른이었다. 아버지는요? 중환자실에 계셔. 면회 가능해요? 응. 가자. 세 사람은 중환자실로 갔다.
상현은 여전히 누워 있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 아버지. 민준이 불렀다. 상현은 눈을 떴다. 천천히. 누구? 아들 민준이에요. 상현은 민준을 봤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딸 수진이에요. 수진도 말했다. 상현은 수진도 봤다. 아이들? 네. 저희 왔어요. 상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괜찮아요. 많이 미안해. 민준도 눈물을 참았다. 저희도 미안해요. 왜? 더 자주 올걸. 상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너희 바빴잖아. 그래도요. 상현은 아이들을 번갈아 봤다. 많이 컸네. 네. 잘 살고 있어? 네. 잘 살고 있어요. 다행이다. 상현은 선영을 봤다. 당신은? 전 옆에 있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상현은 눈을 감았다.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선영이 말했다. 조금만 더 깨어 있을게. 왜요? 다들 있잖아. 이렇게. 선영은 손을 꼭 쥐었다. 네. 다 같이 있어요. 상현은 희미하게 웃었다. 좋다. 네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그렇게 있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저녁이 됐다. 의사가 와서 말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람은 밤을 새웠다. 교대로 잠을 잤다. 하지만 선영은 잠들지 않았다. 계속 상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상현 씨. 응. 저 여기 있어요. 알아. 무섭지 않아요. 응. 안 무서워. 편히 가세요. 상현은 눈을 떴다. 아직은 안 갈래. 왜요? 당신 얼굴 더 보고 싶어서. 선영은 웃으며 울었다. 많이 봤잖아요. 더 보고 싶어. 알았어요. 더 보여드릴게요. 상현은 선영의 얼굴을 한참을 봤다. 예쁘다. 늙었는데요. 늙어도 예뻐.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왜요? 돌아와줘서.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고마워요. 기억해줘서. 뭘? 사랑을. 상현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정말? 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상현은 선영의 손을 꼭 쥐었다. 다음 생에도 만날까? 만나요. 그땐 잘할게. 알아요. 약속. 네. 약속이에요. 상현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선영은 상현의 손을 놓지 않았다.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말했다. 상현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 말은 안 나왔지만 선영은 알았다. 나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새벽 4시 32분 윤상현님 운명하셨습니다.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다. 윤상현은 눈을 감았다. 평온한 얼굴로. 선영은 한참을 상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직 따뜻했다. 민준과 수진이 울었다. 선영은 울지 않았다. 그저 상현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수고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일주일 후. 장례식이 끝났다.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선영은 혼자 전원주택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조용했다. 선영은 거실에 앉았다. 상현이 앉던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다.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다. 선영이 상현과 함께 심은 꽃. 바람에 흔들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선영은 일어나 문을 열었다. 민준과 수진이 서 있었다. 엄마. 들어와.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 앉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물었다. 응, 괜찮아. 힘드시죠? 조금. 민준이 봉투를 꺼냈다. 이거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뭔데? 유언장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봤어. 읽어보셨어요? 응. 모든 재산이 엄마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선영은 창밖을 봤다. 너희한테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네. 저희는 이미 자립했고, 엄마가 받으시는 게 맞아요. 선영은 눈물을 참았다. 고마워. 엄마야말로 고생하셨어요. 수진이 선영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돌보시고.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이혼하셨는데도. 선영은 미소 지었다. 사랑했으니까. 아직도요? 응. 아직도. 민준이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뭘? 아버지랑 다시 만난 거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 안 해. 왜요? 알게 됐거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했다는 거. 선영은 유언장을 꺼냈다. 이거 보면 알아. 그 사람의 마음을. 민준과 수지는 유언장을 읽었다. 둘 다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응.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근데 알게 됐어. 선영은 창밖을 봤다. 늦었지만 알게 돼서 다행이야.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됐다. 선영은 저녁을 준비했다. 민준과 수진과 함께 먹었다. 오랜만에 가족 식사였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 엄마 요리 정말 오랜만이에요. 선영은 웃었다. 그동안 미안해. 아니에요.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민준이 말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응.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여기 있을게. 왜요? 그 사람의 기억이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요. 괜찮아. 정말요? 응. 약속. 수진도 말했다. 저도 자주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세 사람은 정원을 거닐었다. 꽃이 달빛에 빛났다. 아버지가 여기 좋아하셨어요. 응. 엄마랑 자주 앉아 계셨죠. 그래. 민준이 물었다. 행복하셨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마지막엔 행복했어. 다행이에요. 너희 아버지도 행복했을 거야. 어떻게 아세요? 얼굴이 편안했거든. 돌아가실 때. 선영은 하늘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저기 계실까? 수진이 물었다. 그럴 거야. 보고 계실까요? 응. 분명히. 세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별을 봤다. 하지만 따뜻했다. 밤이 깊어졌다. 민준과 수진은 돌아갔다. 선영은 혼자 남았다.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상현이 앉던 소파. 상현이 먹던 식탁. 상현이 자던 침대. 모든 곳에 상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선영은 침대에 누웠다. 상현의 베개를 안았다. 아직 상현의 냄새가 났다. 보고 싶어요. 중얼거렸다. 정말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다. 고마웠어요. 돌아와줘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밝고 따뜻했다. 선영은 눈을 감았다. 꿈을 꿨다. 상현이 웃고 있는 꿈. 젊은 모습으로. 선영아. 밥 먹자. 손을 내밀었다. 선영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며칠 후. 선영은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다.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선영은 손을 닫고 문을 열었다. 택배기사였다.
윤상현 씨 댁 맞으세요? 네. 택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은 택배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상현이었다. 한 달 전에 보낸 것이었다. 선영은 택배를 열었다.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열었다. 목걸이였다. 장미 모양의 펜던트. 그리고 편지가 있었다. 선영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손이 떨린다.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 하지만 당신만은 잊고 싶지 않다. 이 목걸이는 당신이 좋아하던 장미 모양이다. 늦었지만 선물하고 싶었다. 당신이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미 당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미안하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기억은 못해도 마음은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한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그 말. 이제라도 한다. 사랑한다. 상현. 선영은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바보. 바보.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다. 차갑고 따뜻했다. 선영은 거울을 봤다. 목걸이가 빛났다. 고마워요. 중얼거렸다. 정말 고마워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밝았다. 선영은 정원으로 나갔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장미가 피어 있었다. 빨갛고 아름다웠다. 선영은 장미를 만졌다. 가시에 찔렸다. 피가 났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여기 계시죠? 하늘을 봤다. 구름이 지나갔다. 지켜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다. 대답처럼. 선영은 미소 지었다. 저도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원히. 초인종이 울렸다. 선영은 문을 열었다. 민준과 수진이 서 있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엄마. 아버지 산소 가려고요. 그래. 같이 가자. 세 사람은 차를 타고 떠났다. 산으로. 상현이 잠든 곳으로. 무덤 앞에 섰다. 윤상현.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선영은 꽃을 놓았다. 장미였다. 왔어요. 무덤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과 수진도 절을 했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선영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상현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도 잘 지내. 선영은 미소 지었다. 알아요. 산을 내려왔다. 차 안에서 수진이 물었다. 엄마, 행복하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요? 응. 정말이야. 왜요?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까. 민준이 말했다. 그걸로 충분해요? 응. 충분해. 선영은 창밖을 봤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았어. 중얼거렸다. 그걸로 충분해. 집에 돌아왔다. 선영은 거실에 앉았다. 목걸이를 만졌다. 따뜻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선영은 일어나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앞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집어들었다. 민준의 필체였다. 엄마. 오늘 아버지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아버지도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늦게 알았지만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엄마. 행복하세요.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사랑해요. 민준. 선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고마워. 중얼거렸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빨갛고 아름다웠다. 선영은 정원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았다.
상현과 함께 앉던 자리. 옆자리를 쓰다듬었다. 여기 계시죠? 바람이 불었다. 알아요. 옆에 계신 거. 장미가 흔들렸다. 저도 여기 있을게요. 평생. 해가 완전히 졌다. 별이 떠올랐다. 하나, 둘, 셋. 수없이 많은 별.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다. 선영은 그 별을 봤다. 저기 계시구나. 미소 지었다. 잘 자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상현의 베개를 안았다.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상현이 웃고 있었다. 나도 사랑해. 손을 내밀었다. 선영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둘은 함께 걸었다. 꽃이 가득한 길을. 햇빛이 밝았다. 바람이 불었다. 행복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선영의 얼굴을 비쳤다.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목에 걸린 장미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다. 그리고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누군가의 방문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다시 이어진 소리였다. 시간과 기억을 넘어서 영원히.